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연입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큰 피해를 입진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제주와 남부지방엔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월 22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미비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1.79% 오르면서 739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가 2.35% 오르면서 60만 원대 회복한 모습입니다. 한편 라이트코인이 4.43%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폭 보이고 있네요. 이번은 글로벌 거래량 순입니다. 거래량은 여전히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총 거래량이 11조 2,836억 원으로 아직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오스와 비트코인 캐시 거래량이 5천억 원을 넘지 못한 모습 보이고 있네요. 다음은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여러 나라들이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 기반 통화나 토큰이 발행되고 있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많이 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베네수엘라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소버린 얘기인데요. 네. 지금 베네수엘라가 소버린 볼리바르를 암호화폐 법정 기반 통화로 발행을 했죠. 네. 자,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21일 날 지금 시작이 됩니다. 네. 유통이. 근데 우리나라와 13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가 미국 밑에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우리 시각으로 새벽에 일어났다. 오늘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은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다 보니까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반대로 다른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번에 2월에 이 페트로를 만들었었어요. 네. 바로 페트로가 이 소버린과 연동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보통 알트코인들이 지금 비트코인과 연동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환전이 가능해요. 네. 그냥 달러나 원화로 되는 게 아니라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네. 자, 그런 것처럼 지금 페트로 연동된다. 그리고 이 페트로 같은 경우는 원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페트로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2월에 만들어졌는데 별로 거래가 안 됐어요. 네. 자, 그러면서 사기 통화라는 말들이 나타났고요. 네. 이것이 이제 뭐 베네수엘라의 전형적인 교묘한 이런 속임수다. 뭐 네. 이런 말들까지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인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뭐 이런 토큰, 그리고 지하철이나 항공 마일리지 네.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암호화폐 토큰을 발행하고 있거든요. 네. 검토를.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인도와 지금 베네수엘라 어떻게 다 제3국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경제적인 선진 국가는 아닙니다. 네. 뭐 인도 같은 경우 IT가 요즘 치고 올라오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그런 상황이고, 네. 이런 국가들에서도 이제 암호화폐가 점점 엄청나게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세계가 좀 암호화폐적으로 굉장히 밑받침되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회복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인 큰 추세에서는 약간은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나타나고요. 네. 특히 알트코인들은 더 약세가 좀 더 심했습니다. 네. 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이제 중국 당국이 바로 이 커뮤니티, 암호화폐 커뮤니티 위챗을 공식적인 계정을 전면 폐쇄했거든요. 그랬나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유가 이제 보통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뭐 금지, 뭐 ICO 금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자, 근데 중국은 원래 이제 뭐 금지를 많이 하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뭐 인터넷도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많이 금지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ICO를 금지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네. 원래 중국이 채굴 국가라도 예전에 1위고 막 그랬잖아요. 네. 자, 거래량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도 관심이 많고 인터넷에서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것이 보기가 싫은 거죠. 네. 밉상이 찍힌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아예 금지를 시킨 거예요. 아. 얘기도 나누지 마라. 네. 입을 닫아라, 지퍼를 닫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선물 쇼 포지션 주문량이 굉장히 늘었다는 점인데, 네. 요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그때도 한 2배가량 늘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늘어나서 22일 현지 시각으로 역대 최대치, 그리고 근래 4개월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쇼 포지션 같은 경우는 하방 쪽으로 베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방이 원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을 때는 올라가면 돈 벌지만
되지만 숏포지션 했을 때 떨어지면 돈 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떨어지면 돈 버는 사람들이 돈을 벌도록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이런 인위적인 작전 세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네. 또는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코인으로 오늘 특징적인 코인으로 테조스를 보겠습니다. 테조스. 테조스는 여기가 이렇게 훤하게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아직 상장이 안 됐나요? 그렇죠. 어제 바로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장과 동시에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급등을 했거든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떨어졌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봉 길이가 길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봉이 길 때 이것이 지금 윗꼬리가 달렸죠. 윗꼬리가 달렸다는 건 잠깐 치고 다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윗꼬리 이렇게 음봉이든 양봉이든 나타났을 때 상당히 위험하고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추격 매수로 따라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 상장 초기에 이건 상장을 이제 국내 최초로 한 거예요. 코인원에서. 네. 자, 근데 상장 초기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여기 떨어진 다음에 이게 회복이 돼서 더 올라가면 되지만 사실상 이렇게 올라가다가 반작용으로 어느 정도 상단선에서 다시 하락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 조심하자. 이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코인에서 계속해서 요즘은 계속해서 1시간 봉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좀 큰 추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일봉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번 달, 저번 달인데 저번 달엔 계속 올랐어요. 네. 자, 그리고 이번 달에 좀 떨어지다가 이번 달 초중순부터는 횡보가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한 봉이 하루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하고 또 이런 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추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런 것들은 주봉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네. 주봉은 이게 올해고 작년이에요. 네. 작년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네. 이동평균선인데 지금 여기가 15일 이동평균선이고 네. 여기가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네. 근데 이제 15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시세, 가격이 있을 때는 봉이 있을 때는 이걸 정배열이라 불러요. 네. 반대로 모든 이동평균선 밑에 있을 때는 역배열이라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세를 따라갈 때는 정배열일 때 사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정배열일 때는 사실상 7월이든 8월이든 10월이든 11월이든 다 수익이 납니다. 네. 그렇죠? 매달 수익이 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추세가 꺾이면서 역배열 구간을 들어서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때 샀던 사람도 여기서는 팔고 나가야 된다. 네. 추세가 꺾이니까. 자, 그리고 역배열 되면서는 여기서는 살 구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휴지기가 필요해요. 네. 농사를 지어도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몇 달은 쉬고 몇 달은 일하고 이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휴지기. 쉬는 시간 몇 달 동안 코인에 투자 안 해도 괜찮은 시기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수렴하는 구간인데 다시 한번 좀 상단으로 올라갈 때 또 거래량이 지금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과 함께 치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한번 베팅을 투자하면 봄직하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소식 하나와 맑은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흐린 소식부터 보시죠. 사이버 범죄자 마틴 메시치의 암호화폐 보석금을 승인했던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17일 연방법원은 마틴 메시치에게 75만 달러의 보석금을 현금 대신 암호화폐로 지불하는 것을 허용했는데요. 바로 어제 연방법원은 입장을 바꿔 FBI의 암호화폐 취급 불가 입장과 보석금으로 지불될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 등의 리스크를 이유로 들며 거부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이전에도 암호화폐로 보석금 대납을 허용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네요. 다음은 맑은 소식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벡트가 비트코인 마진 거래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진 거래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차액에 대한 청산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벡트는 비트코인 보유량만큼 거래할 수 있도록 마진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벡트의 대표 켈리 래플러는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지속적 규제 구조와 투명하고 효과적인 가격 예시를 위해 실물 인수도 계약은 필수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기관 투자자들도 투자를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진 거래가 없는 벡트 거래소가 암호화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요즘 암호화폐 화두는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지 시간으로 23일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를 발표합니다. 그간 증권거래위원회는 ETF 승인을 미루거나 거절해오다 이제는 규제기관의 규정에 의해 더 미룰 수 없게 됐는데요. 승인 여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텐데 제도권으로 갈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도연이었습니다.